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는 꼬여있는 현 사법 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사법 처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주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살된 용의자는 별거 중인 아내를 노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 70대 남성이 5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계 여성이 이웃 남성으로부터 망치 공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함께 공격을 당한 5살 아들과 3살 딸도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반면 미국은 오염수 방류가 국제사회 절차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떼강도 범죄는 처벌을 하지 않는 사법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떼강도 범죄 대응 방안을 설명하던 자리,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에게 날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What do you say to the person who points a finger at you? And they're blaming you, saying you're soft on crime. 2020년 취임 이래 범죄자들을 경범 기소하고 형량 강화를 거부하는 관대한 정책이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 게스콘 검사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Time to rethink your strategy when it comes to prosecuting crime in this county. If you look at our midterm report and you look at the work, and then you can come back and ask me the question. Obviously, you haven't read it, so I'm not going to answer your question now. 지난 5월 LA 카운티 법원은 팬데믹 당시 임시로 적용했던 무보석 석방 정책을 다시 시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자들은 풀려나고 가난한 사람들만 감옥에 남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게 정작 범죄자들을 쉽게 풀어주고 재범 소지를 키우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 발의안 47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교도소 내 재소자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액 규모로 $400였던 중범죄 기준을 $950로 대폭 높였는데 이로 인해 상습 절도범들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올해 주의회 차원에서 사법처리 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I am introducing Assembly Bill 1708, which is a common sense fix to Proposition 47 to combat rampant retail theft happening throughout the state in our communities. 절도 유형에 따라 경범 기준폭을 좁히고 경범이라 할지라도 전과자 또는 재범일 경우 선고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그러나 전체 회의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공공안전소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소위원회는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의결했습니다. 처벌에 관대한 검찰과 법원, 범죄자들을 양산시키는 주민 발의안, 법 개정의 미온적인 의회까지 실타래처럼 꼬인 지금의 사법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사법 처리 강화를 위해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다시 한번 주민투표에 붙이는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자리한 한 주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별거 중인 아내를 노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은 어제 저녁 7시쯤 트라부코 캐년에 자리한 쿡스 코너라는 주점 야외 패티오에서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한 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사살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를 포함 모두 9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벤츄라 경찰국에서 28년간 근무하다 지난 2014년 은퇴한 경관인 존 스놀링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별거 중인 아내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지만 아내는 부상만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6명 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주점은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 5곳 중 3곳이 LA 다운타운과 인접한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밀린 법률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LA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곳은 다운타운과 사우스 LA, 컴튼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LA 다운타운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전년도 대비 2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USC 캠퍼스 인근도 여전히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국 평균 대비 4배가 높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컴튼과 와츠 지역 역시 여전히 높은 범죄율을 보였는데 특히 인명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나 총기 관련 범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에서 5살 난 여자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이의 모친과 알고 지내던 7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75세 남성 프란츠 빌라가 5세 여아를 납치해 자신의 맨해튼 아파트로 데리고 갔으며 수시간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건물 밖으로 연행돼 나온 70대 용의자 빌라는 이 모든 것이 경찰에 보여주기식 언행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세 여아의 실종 신고는 아이가 사라진 지 4시간 만인 지난 화요일 오후 1시경에 접수됐습니다. 아이의 실종 당시 사진에는 핑크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던 여아가 잭슨 하이츠 37에비뉴 및 79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슈퍼마켓에서 파란색 셔츠에 카키색 바지 차림의 75세 남성과 함께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빌라가 여아를 데리고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수시간 동안 집 안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녀가 성폭행을 당한 장소가 용의자의 아파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5세 여아를 찾기 위해 탐지견은 물론 드론과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실종됐던 여아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실종됐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74스트리트과 루즈벨트 애비뉴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70대 용의자와 실종됐던 5세 여아의 모친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아이의 엄마가 용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인근 트래버스 파크에 데리고 가도 된다고 허락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딸이 사라진 뒤 이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아이의 엄마는 오후 1시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뉴욕시경은 구금된 75세 용의자 빌라가 전과는 없다고 밝혔고 퀸즈 지방검찰청은 아이의 모친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주미대사는 앞으로 한미일 3국이 대북 대응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북한의 두 번째 군사위성 발사 시도에 유엔 사무총장과 주요 7개국 G7 국가들이 잇따라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 시도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겁니다. G7 장관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부 국가들의 방해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의 대북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반대해온 것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미 국방부 역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실패와 관련 없이 도발이라며 북한이 세 번째 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government condemn these actions and they're provocative, they're destabilizing.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격상된 공조 방침도 확인됐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앞으로 한미일 3국이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공조해 대북 대응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추가 제재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미일 3국이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협의가 강화되고 이를 위한 한라인 구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지 닷새 만에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를 시도하며 한미일 3국의 대북 대응 공조에는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육군이 입대 지원자 감소로 고심을 겪고 있습니다. 육군은 입대 연령 제한이 완화됐다면서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 모두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6만 명 모집을 목표로 했지만 15,000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육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입대 보너스를 5만 달러로 높이고 군 입대 후 개인의 전공을 살리거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컴퓨터 관련된 직종을 이제 해드렸는데 보너스 45,000불 받으셨고, 학교를 가시면은 이제 뭐 돈도 좀 비싸고요. 뭐 2년 정도 걸리는 직종 배우는 그건데 1년 만에 이제 마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세요. 간호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보너스 15,000불에다가 뭐 스튜던트 리페이먼트 3만 불 정도 되는 뭐 그런 보너스들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 혜택에도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청년 인구 29%만 군 복무가 가능한 체력과 교육, 도덕 기준을 충족했는데 올해는 23%로 감소했습니다. 육군은 군에 입대하고 싶지만 입대 시험 성적과 신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지원자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미래 군인 준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소를 가시기 전에 학교를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애즈베 공부를 시켜줄게. 알미에서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인베스트먼트를 시켜서 3달 안에 시험을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을 이제 한 3주에 한 번씩 계속 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입대하는 거랑 똑같은 혜택이세요. 뭐 월급도 받으실 거고, 뭐 그 학교 가시면 그 학교 계시는 동안 아니면 직업훈련 계시는 동안에는 집값이 여기 기준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 모병관은 지난 2달 전 입대 연령이 기존 39살에서 42살로 늘어났고, 또 영주권자는 군 직업훈련소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6개월에서 1년 이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에 입대하면 가장 좋은 혜택은 정부가 신원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도 수월하다며 군 입대는 미국에 정착하려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격이 부족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캔사스 주립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팬데믹 확산으로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됐는데 부족한 교사의 수를 채우기 위해 교사 채용 자격이 완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늘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교사의 채용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을 임시교사라 부르는데 이들은 정교사와 달리 채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의 질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교육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립학교 가운데 45% 상당이 1명 이상의 교사 부족을 겪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주 4일제 근무 도입으로 교사들의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역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계 여성이 이웃 남성에게 망치로 공격을 받은 뒤 사망했습니다. 관련 소식 KBTV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브루클린 선셋파크 5에비뉴와 6에비뉴 사이 52스트릿에 위치한 아파트 2층에서 43세 중국계 여성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망치로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은 가해 남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싸움을 하던 남성은 망치를 휘둘러 여성을 공격했으며 이어 여성과 함께 있던 5세 아들과 3세 딸에게도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아파트 내에 폭행이 가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성과 아이들을 구조한 뒤 브루클린 NYU 랭곤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성은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아이들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47세의 중국계 남성으로 범행 당시 아파트 내 본인의 집에 자신의 9세 아들도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이원추 뉴욕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메신저 위챗을 통해 임대료 관련 언쟁을 벌인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가정의 아버지는 오하이오주에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이웃들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가량 가족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레스터창 뉴욕주 하원의원은 아이들까지 함께 공격을 받아 지역사회 충격이 매우 크다고 전하며 가해 남성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등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LA시가 첫 주택 구매 보조금을 2만 달러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LA시 주택국은 첫 주택 구매자들의 선납 보조금을 기존 14만 달러에서 16만 1,000달러로 증액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속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올라버린 인상분을 반영시킨 것인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수입이 7만 650달러, 2인 가구는 8만 750달러, 3인 가구는 9만 85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10만 900달러 미만이면 됩니다. 또한 크레딧 점수가 최소 660점을 넘어야 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주택의 주소가 반드시 LA시에 속해야 합니다. 주택국은 프로그램 수혜 자격은 8시간의 교육 이수자에게만 주어지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 회계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6,172명으로 전년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이들 중 과반이 넘는 64%는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이 직계가족을 통해 받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인들의 경우 가족 초청 이민보다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결론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14,880명으로 확인돼 전년도 대비 0.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세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속해서 반대했던 중국이 그동안 언급했던 필요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수익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어제부터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용 수생동물도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염수 방류 시작과 동시에 일본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며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将风险转嫁给全世界，将伤痛延续给人类的子孙后代，成为生态环境破坏者。 어제부터 일본 10개 도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홍콩에서는 상인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피지에서도 환경인권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여러 차례 지지해온 미국은 IAEA가 규정한 절차는 물론 안전 기준에도 부합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We are satisfied with Japan's plans, which are safe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critically, the IAEA nuclear safety standards. 오는 31일에는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직접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주민을 만나고 지역 식당에서 생선도 먹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과 홍콩은 전면 대응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전용기 추락 사고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전용기 추락 하루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네츠크 수장 데니스 푸실린이 바흐무트의 전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바흐무트는 프리고진이 이끌던 바그너 그룹이 10개월간 격전 끝에 러시아군의 통제권을 넘긴 곳입니다.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чу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искреннего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ям всех погибших. Что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внесли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наше общее дело борьбы с неонацистским режимом. 푸틴 대통령은 1990년대부터 프리고진을 알았다며 유능한 사업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의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Оно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и доведено до конца. Это здесь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А сейчас проводятся технические экспертизы и генетические. На это нужно какое-то время. 프리고진은 현지 시각 23일 아프리카에서 러시아로 돌아와 모스크바에서 관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저녁 모스크바 인근에서 추락한 바그너 그룹 전용기 탑승자 명단에 프리고진이 포함돼 있다는 러시아 당국의 발표가 나왔고 바그너 그룹은 프리고진의 사망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사고기에서 수습된 희생자들의 시신이 모스크바로 옮겨져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